10배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템베거 진행의 종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밤사이 뉴욕 증시 또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이 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관세 강행에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이미 역성장이 예고됐었던 1분기 GDP 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됐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 수준의 추가 관세를 쐐기를 받게 되면서 이 나스닥이 2.6% 이상 주저앉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관세 안전 업종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해운이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죠. 지난 27일 코트라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가 신규 함정 건조에 30년간 연평균 3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파행을 맞은 이후로 이후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군비 증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현재 섹터 급부상하는 중이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 전일 장 초반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화승 코퍼레이션 또 에코캡 등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유럽연합이 오늘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다시 한번 발표한다는 기대감에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개별주 중심 테마 위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그렇다면 유가증권은 과연 어떻게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 흐름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07%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약하게나마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추가 수급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이어서 개인은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96%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1% 내외로 줄이긴 했지만요. 여전히 74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을 줄인 반면에 코스피는 상승폭을 다시 한번 줄이게 되면서 양대 지수의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환율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현재 전일비 1.3원 내리고 있습니다. 1,458.7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들쑥날쑥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지켜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 오늘 마지막에 제시가 될 여러분의 상승 탄력을 위한 플러스 알파 원탑주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동아줄이 되어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현재 니케이는 1.3% 하락, 우리보다는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예. 조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예.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왜 이렇게 흐름이 좀 엇갈리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많이 지난 주말에 이제 코스피가 좀 내렸던 뭐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우리나라는 연휴 때문에 월요일날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극적 반전에 좀 성공을 했던 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주말 사이에 많은 어떤 국제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 이 부분들이죠. 캐나다와 멕시코는 뭐 25% 전격적으로 보복 관세를 했고 일부는 또 보복 관세를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관세, 기본 관세 10%에다가 플러스 10%를 더하는 어떤 관세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중국은 다시 한번 보복 관세 관련된
그쪽 수순으로 돌아섰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서 어떻게 보면은 파행을 겪었죠. 사실 뭐 정상회담의 어떤 내용들을 생방송으로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출된 쇼,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파행을 하다시피 했고, 군사 무기 지원을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지속하는 지도자보다는 전쟁을 끝내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임을 유도하는 그런 압박, 그렇게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 한편이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액션을 좀 취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방산이 이제 대거 급등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굉장히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는데, 차트를 보면서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갔죠.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올라갔습니다. 4개월. 굉장히 좋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고, 트럼프 효과 때문에도 마지막 슈팅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후의 과정들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오면서 출렁거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던 부분들이 정책적인 어떤 집행, 이런 과정에서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상승 추세가 깨지면은 횡보 추세나 하락 추세가 되는데, 횡보 추세로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한 2개월 절반, 또는 늦으면 한 4개월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박스권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빠진다고 할지라도 뭐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 빠진다고 보는데, 약간 빠질 수는 있어도 이 저점에서 살짝 위쪽에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행보 등락을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12월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장세에 반영이 되려면은 이런 박스권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에 또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극복하는, 결국은 이런 우려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장에 녹아 떨어진 부분이고, 실제 이제 트럼프의 또 슈팅은 현재 이제 고점을 치는 그런 방향성으로 작용이 됐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우존스를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도 뭐 사실 여지없이 깨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상승 추세가 깨지면은 행보 추세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부분에서 살짝 더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락 추세로 가느냐도 약간 우려스러운 관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뺄 수는 있다고 봅니다. 18,000. 이 정도 선에서는 약간 언더슈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은 좀 들어와 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은 충격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추세가 이게 이제 중심선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 저점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은 이게 이제 추세 중심선의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칭 국면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저점이 나와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부분들은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부분들이 제일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해외 증시의 어떤 방향성도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춤거리더라도 한 번은 약간 더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약간 충격은 더 올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약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대로 이 역회된 숄더 형태가 한번 나와주고 저점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때 이제 추세가 이제 돌파를 했죠. 이게 상방향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게 주파동이면은 사실 절반은 깨지 않아야 되죠. 근데 살짝 깨졌는데 이게 제가 이제 13대 8일 구조, 그다음에 20일 주기 사이클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살짝 깨졌지만은 그래서 양십자 도정으로 돌리는 것도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살짝 깨질 수는 있습니다. 61선의 지지, 바닥 부분들. 하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낙폭 과대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조하게 남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그 기술적 반등의 어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중국 증시, 그다음에 중국 양에 대한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도 호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도 일단은 또 나름대로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하고 조선 이 부분들이 그 미국하고의 협상 카드로서의 상대적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이제 약간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중국과의 관련,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직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 우크라이나 입장 다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거는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분리를 시키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북한도 우군을 끌어들여서 마지막에 타켓은 중국이다. 그 중국의 협상 카드로 제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물론 보복 관세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피해가 더 덜한 쪽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다소 위안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트렌드는 관세에서 한번 피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선주, 맞아. 조선, 우리의 히든카드,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이 엔터, 이런 쪽, 그 다음에 바이오, 관세에 피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대안투자, 피난민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AI는 좀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갔습니다. 미증시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계속해서 이 관세 그리고 양회가 오늘 시장의 양대 주축으로 두 가지 키워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 양회의 첫날이 오늘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일과 겹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중국 소비주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어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내수 관련 업종과 조선주, 방산주, 이어서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함께 보시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챙겨봐야 할 이유가 참 많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공간에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명선이 자자한 저희 정템만의 종목 상담,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이 원탑주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라면서요. 본격적으로 오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만나볼 종목 5가지를 보자면요. 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5가지 종목 RF 시스템즈, 차바이오텍, 성광밴드,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스튜디오 미르까지 5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쭉 한번 쭉 등장을 해보자면요. 여기서 화승코퍼레이션 제가 정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또 화승 이름이 붙은 친구 하나가 오늘 2가지 종목이 같이 올라줬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동향을 보시면은 HA중공, 조선주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 RF 시스템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 시스템즈가 오늘 이 시총이 물론 이제 적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섹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부분은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결론적으로 시총이 가벼운 RF 시스템즈나 한일 단조, 그러니까 방산 부품제에 관련된 쪽에 대거 많이 올라주고 있죠. S&T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드론 관련된 부분까지 올라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총이 무거웠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방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 부분들은 알다시피 청궁2 관련된 이제 부품 양쪽 다 협력을 좀 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거는 K2 자주포 부분들 K2 전차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국항공우주는 KF-21 부분들 FA-50 다음에 중형 공격기 이런 핵심적인 아젠다를 가진 대장주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부품주, SDS 엔진이나 사면, S&T 다이내믹스, 청포탄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항공기 관련된 캔커 에어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대거로 부상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 연합이 유로화를 기점으로 해서 합중국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잠재적인 협력 관계이지만은 잠재적인 경쟁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크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러시아를 좀 이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러시아한테 이제 많은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하는 부분들은 북극 항로에 대한 개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이제 이쪽에 협력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군사 지원을 끊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방산은 이제는 끝났다 하지만은 뚜껑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후발주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은 대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후발주 부분들이 좀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적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줬던
자,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부분들도 뭐 SX 엔진, 자, 이 부분들도 이제 올라와 주기 시작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하나 둘씩 뭐 살펴보면은 또 하나 좀 RF 시스템즈는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의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바이오 쪽도 관세하고는 살짝 빗겨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제 부상을 좀 해줬던 뭐 그런 요인도 있는데 호재도 마침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조 클럽에 달성 이 소식도 있고 또 지난 1월 21일 날 2월 21일 날 발효된 첨생법에 대한 수혜 부분들도 있는데 차바이오텍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이 대부분의 종류의 줄기세포의 치료 파이프라인을 광범위하게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주로 보면은 이게 뭐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면역 항암제도 유전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상대적으로 숨어 있는 강자는 앱클론이나 SD 큐브 뭐 이것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장기 침체를 보이다가 오늘 크게 상승하다 약간 밀려줬는데 아무래도 이쪽 관세에서 한번 피해보자 하는 뭐 그런 물길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S큐브도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20일, 60일 수렴해서 2차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CLT 쪽도 있고요. 면역 항암제 쪽도 있지만은 S큐브나 앱클론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쭉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보시면은 방산, 그다음에 조선 부자재, 기자재 쪽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하나 둘씩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 종목으로 한번 보는 부분들, 성광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가 오늘 뭐 상승하다가 약간 많이 밀려졌지만은 조선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군함 그다음에 MRO 수리 쪽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쇄빙선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좀 개척을 하죠. 이 파이프라인 개척 부분과 함께 새로운 운반선, LNG 운반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많은 신규 투자는 일본으로부터 끌어댔죠. 수혜는 누가 봅니까? 우리나라가 보죠. 자, 그런 관점에서 LNG 운반선까지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광밴드가 오늘 많이 올라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광밴드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자재, 조선 기자재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뭐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굳이 만약에 이쪽에 또 순환매로 한번 보자면은 이 풍력 관련주 쪽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지금은 낙폭 과대가 좀 됐기 때문에 순환매로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쭉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그 중에 화승 코퍼레이션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다 약간 많이 밀려줬죠. 화승 오늘 그룹주가 대거 올라주고 있는데 화승 그룹주의 뭐 화승 코퍼레이션 외에 많은 종목군들이 그룹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승으로 시작이 되는 뭐 종목군들이 3개 정도 대거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래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그 신발 OEM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 산업 쪽으로 진출 또 뭐 이런 쪽에 사업 확장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뭐 갭상승과 함께 약간 무너지는 형태가 뭐 진행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뭐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좀 한번 접근을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후발주 종목으로 하나 더 이제 보자면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종목군도 아침에 이제 갭상승이 돼서 오늘 내려갔는데 최근에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때도 호재가 나왔고요. 또 조정 뒤에 이때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음봉 이렇게 나와줬는데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재료적 가치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건데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 체계를 좀 했던 그런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약간 2, 3일 숨구르기 국면이 전개된다면은 다시 한번 정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엔터주도 역시 마찬 영상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여러분만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니까요. 이 점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의 고민 들어볼 시간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이 종목 상담 한글과 컴퓨터 들어와 있네요. 29,900원에 13%.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3%대 급락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인데 계속해서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4,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행히 매수가에서 많이 이탈된 가격은 아니지만요. 전문가님 지금 주봉 지지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차트가 나오네요. 예, 자 한글과 컴퓨터
대부분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한 컴을 많이 쓰고 있죠. 그 회사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AI하고 연결된 워드 프로세서 부분하고 연결된 사업을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업종, 다른 회사, 마음 AI라든가 뭐 이수소프트 이런 쪽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떤 시장의 액션들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앉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16,800원 부분에서 26,000원 정도 되는데 16,000원에서 26,000원이니까 진폭이 대략 10,000원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6,000원에서 5,000원 하면은 21,000원 정도 돼야 되죠. 그런데 21,000원이 살짝 깨졌습니다. 이걸 뭐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많은데 일단 이 바닥에 있는 박스권 층을 이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층 지지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고점에서 보면은 뭐 사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의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바운딩 반등이 여기 하프 절반 정도는 이 되돌림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21선이죠. 21선까지는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적당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현재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리바운딩 반등이 한 22,000원 정도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0.1%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이상으로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 여러분 혼자 대응하시기 참 어려울 거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동국제강 들어와 있네요. 12,0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1.08% 올라서게 되면서 9,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넥스트리 지금 이 시각 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아제강도 8% 이상의 강세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전문가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네요, 오늘.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에서도 관세, 보복 관세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뭐 감자가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큰 어떤 성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차트가 일단은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부분 도금강판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이제 저항을 보였고요. 또 조정을 보이는데 절반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은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2,000원이면은 뭐 예전에 좀 사신 것 같아요. 비중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인데 7,800원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8,000원 잡고요. 여기서 지금 10,000원이면은 거의 한 2,000원 정도가 이제 진폭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추가로 종수배로 환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12,000원 플러스 알파선까지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약 5% 정도는 약간 물타기를 하셔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차트도 괜찮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유지는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전략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는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 10%, 오늘 지금 이 시각 7% 이상 급등 나와주고 있죠. 24,850원 선 어느덧 매수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음식료들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 이 기세를 몰아서 간다면 이상적으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예, 일단은 뭐 추가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대상이 지금 약 그 2만 좀 가격이 지금 매수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대상을 보시면은 음식료뿐만 아니라 K푸드 쪽 뭐 이쪽과 같이 연결이 되면은 나머지 뭐 이 시너지 효과를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이제 18,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한번 상승 행보를 했다가 여기를 보시면은 보통 2단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단 상승의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약간 실현이 되는 그런 요인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단기 어떤 고점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오는 2단 파동이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은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8,000원에서 보통 시세가 나면은 50% 또는 61.8%가 가는 게 좀 정상이죠. 그러면은 18,000원에서 50%가 되면은 여기서 9,000원을 더하면 좀 되기 때문에 2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약간 무겁다 할지라도 최소 45%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존재를 좀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26,000원 정도에서 이 정도 최근에 또 수급 호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한번 올라가더라도 한번 크게 접어주는 구간이 조만간 나와주기 때문에 마디 매매는 26,000원 이렇게 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선까지 저희 명확한 선 제시를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코오롱 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00원에 5%.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 1.65% 올라가게 되면서 33,950원 선, 34,000원 선 이대로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모아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코오롱 인더 하면 대체거래소가 오늘 오픈이 됐잖아요. 네. 우선은 10개 종목만 좀 최대 12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코오롱 인더 입니다.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뭐 대체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많이 사는 건 아니고 또 많이 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슈적인 상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를 많이 좀 했죠. 뭐 대체 거래소가 되면은 직장인들도 낮에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죠. 그리고 매매도 잘 못하는데 퇴근하면서 또는 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장의 이제 화랑세는 뭐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이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를 자주 하는 뭐 종목군 중에 먼저 현재 매매 종목으로 등극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소보다는 뭐 다른 요소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 코드라든가 뭐 이 코롱 인더가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국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코롱 인더 부분들은 현재 특화된 부분에서 앞서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나 이것 때문에 조금 올라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한적인 뭐 상승으로 이제 보지만은 일단은 전체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뭐 진행이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해서 역회된 숄더 형태 만들고 오른쪽 어깨가 좀 상당히 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줬고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도 약간 올라설 여지는 있습니다. 뭐 헤드앤숄더로 형태로 뭐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 번은 시장의 흐름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에 근접하는 부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3만 9천 원 정도.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하나의 이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헤드앤숄더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3만 9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3만 3천 원 정도 지금의 어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지켜봤다가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고 2만 5천 원에서 보면은 4만 원까지 하면은 50%가 뭐 50%가 채 안 되는 가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3만 9천 원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9천 원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대체거래소 우선 적용 10개 종목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엑스게이트 보도록 할까요? 8,7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1.12% 내리게 되면서 7,9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마찬가지로 현재 양자컴이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살짝 소외받는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예, 양자컴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양자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기술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올랐다가 또 무너지는 부침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엑스게이트의 차트를 보시면은 3,000원짜리가 이제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용화가 이 통신 쪽, 양자 보안 쪽은 먼저 진행이 된다는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지만은 저점에서 4배 정도 올라왔던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그다음에 12,000원 뭐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지루하게 약간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도 약간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애매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8,700원이면은 좀 약간 물려 있는데 어떻게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좀 있는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저점의 넥라인 한 7,000원 좀 잡고요. 만약에 7,000원이 깨지면은 뭐 손절을 약간 하셔야 되는데 예상외로 장이 또 양자컴 테마가 살아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손절 대비를 하고 만약에 이걸 지켜주고 반전에 성공한다면은 이 부분까지 이 장기 박스권을 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의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은데 그 이유는 이게 4배가 가고 뭐 특별한 뭐 대장주다, 시대적 대장주다 하면은 이게 4배가 8배 가긴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뭐 과거에 뭐 신성 델타테크나 제주반도체처럼. 근데 엑스게이트가 그러기에는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테마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양자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미 시세는 다 났다. 그래서 장기 박스권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스게이트까지 확실한 전략 만나보고 왔고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도 양시장이 동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계좌에 플러스 이 턴어라운드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정탄의 하이라이트 탑픽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인공은 사실 전문가님께서 원래 제약 바이오 정말 잘 봐주시잖아요. 예. 오늘 약간 바이오주가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예, 오늘 갑자기 관세를 피해서 또 바이오에도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 이게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지노믹트리는 처음에 진단 키트부터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나름대로 제2의 코로나가 돈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반짝반짝하고 뭐 돌지도 않는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 하지만은 진단 키트 부분들이 사업을 전환을 했죠. 뭐 매년 계속해서 뭐 풍토병처럼 진단 키트가 뭐 판매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뭐 시대적인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팔렸지만은 지금은 소강, 세태, 그다음에 많은 과열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암 진단 시장, 질병 진단 이쪽에 이제 연구 분야를 돌렸습니다.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 진단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암부터 간암까지 6대 암에 대한 특허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얼리텍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뭐 얼리텍 C, 얼리텍 B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간암, 위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인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개척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댑터 B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임상 부분들이 확실하게 뭐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판매들이 국내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얼리텍 B는 이제 방광암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 부분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 그다음에 방광암 이쪽에 많은 파이프라인 쪽에서 이 사전 진단 키트 사업들이 활성화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 쪽은 아니지만은 거의 버금가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그 어떤 차트의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지노믹트리가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좀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 박스권이 이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상방 이탈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보통 탄생 파동, 다시 말해서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약간 매집성 징후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데 지금 한번 이때가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이 오랜 동안 조정이 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안 그랬으면은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내리는 이렇게 현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최근에 어제 지난 주말 이번 오늘 이렇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눌림목이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뉴페이스 부분이 바로 진단 키트 중에 암 진단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손절가는 18,900원, 1차 목표가 23,300원, 2차 목표가 26,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탑픽주 지노믹트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종가에 손절가는 18,900원, 1차 목표가는 23,300원, 마지막으로 2차 목표가는 26,000원 선에 만나봤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저희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오의 템베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